안녕하세요. 저희는 2030의 생활습관병 젊은 당뇨에 대한 예방교육을 진행하러 온 원광대학교 학생간호사 김민서, 고유진입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시작하기에 앞서 앞쪽의 그래프를 봐주세요. 해당 그래프는 연령별 당뇨병 환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젊은 층, 특히 20대의 당뇨병 환자 추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서는 노인에 비해 청년층이 당뇨병에 대한 인지율과 치료율이 매우 낮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당뇨병의 발병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층들은 당뇨병이 노화에 따른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20, 30대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당뇨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젊은 당뇨는 노인 당뇨보다 위험한데요. 그와 관련된 짧은 뉴스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인 20, 30대에 생기는 이른바 젊은 당뇨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당뇨가 오면 더 위험하다는데요. 왜 그런지 김연경 앵커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당시 음식 섭취량을 늘리자 당뇨가 왔고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가 걸리는 병 아닌가? 죄송해요. 처음에 당뇨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20대와 30대 당뇨 환자는 4년 새 25%가 늘었습니다. 30대 10명 중 3명은 당뇨 전 단계란 분석도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 점, 맵고 짜고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점, 앉아있는 시간은 긴 반면 걷는 시간은 부족한 게 이유로 꼽힙니다. 젊은 나이에 당뇨가 왔다는 건 그만큼 당뇨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뇨는 오랜 기간 유지될수록 여러 장기를 망가뜨려 합병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기에 발병한 당뇨는 더 빠르게 상태가 나빠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젊은 연령의 2형 당뇨 환자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빠르게 감소가 되고 또 이러한 치료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젊다고 마음 놓지 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민기 씨는 5년 전 공복 혈당이 400에 육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게 기계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3, 4번 정도 하면 찔렀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몸이 이렇구나 하면서 약간. 이후 혈당 관리에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은 현미밥에 시래기국, 식단을 철저히 조절합니다. 주 4회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병행한 결과 정상 혈당을 찾았습니다. 많은 시간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적당량을 매일매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의 치료 경험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만이 동반된 당뇨 전 단계 성인에서는 체중을 한 5% 이상 감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량은 줄이고 운동량은 늘리는 게 최선입니다. 또 혈당은 측정 시마다 편차가 큰 만큼 3개월간의 혈당을 반영한 방화혈색소를 재볼 것을 전문의들은 권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뉴스에 나온 20대 당뇨병 환자의 사례처럼 당뇨병은 더 이상 노인만의 질병이 아니며 노인보다도 청년들이 걸렸을 때 더 심각하고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에 따라 2030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고자 젊은 당뇨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의 학습 내용은 당뇨병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젊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인지 및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당뇨병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 후 자가진단 및 예방 실천 활동을 직접 해보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란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뇨병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이러한 포도당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저항성이 크게 생길 경우에는 인슐린의 작용이 현저하게 낮아져 우리는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병 발생 과정에 대한 영상을 짧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 소화를 시키면 이 과정에서 생긴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이동한다.
이때 혈당을 관리하는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포도당을 사용하기 위해 세포들은 분비된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어 에너지원이 되도록 돕는다. 하지만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혈액은 고혈당 상태가 되고 췌장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 살이 찌면서 인슐린 저항성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당뇨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2형 당뇨병에 주목할 건데요. 제2형 당뇨병은 대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은 주로 40세 이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20, 30대에게서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당뇨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깁니다. 맞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도 발생하지만 보통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당뇨는 바꿀 수 있는 위험 인자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불균형적인 식습관이나 디저트 문화, 고혈당, 고지방, 고칼로리와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여러분 SNS로 먹방 콘텐츠 많이 보시죠? 네. 이에 따라서 음식을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고 신체 활동이 부족하여 비만으로 이어져 젊은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흡연 및 음주에 의해서도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병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당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다식, 마지막으로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다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질환이나 피로감을 느끼는 전신 증상이 나타나며 손발 저림이나 소화장애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서 뉴스에서 젊은 나이에 당뇨에 걸릴수록 더 위험하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가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인데요. 당뇨 합병증은 신체 부위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당뇨 환자의 발인데요. 발의 궤저가 심각할 경우 절단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눈, 간, 소화계, 생식기, 피부 등에도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성 당뇨가 되면 뇌와 심장에도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젊은 당뇨가 위험한 이유는 투병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위세혈관 및 대혈관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성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당뇨병일까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걱정돼요. 이에 대해 당뇨병 위험도를 자가 진단해보면서 자신이 당뇨병 위험군에 속하지는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를 다 받으셨다면 작성법을 보시면서 진단 시작해주세요. 거의 다 완료하신 것 같으니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에서 5점 이상으로 나타나신 분들은 당뇨병 위험률이 높으니 주의해주세요. 8점 이상이신 분들은 당뇨병 발생 위험군에 해당하시고 특히 10점 이상이신 분들은 발병률이 3배 이상 증가하니 더욱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에서 3가지 이상이 체크된 경우에는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목이 자주 마르거나 공복감이 생기거나 점점 살이 빠지고 있는 1, 3, 4번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엔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 당뇨 예방법에 대해 학습해보는 시간입니다. 당뇨 예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당뇨병은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다가 저혈당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혈당 안정을 위해 많은 인슐린의 방출로 인해 혈액 내 포도당이 빠져나가면서 당뇨병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신호탄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려면 식이와 운동요법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삼가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섭취해 주시고 설탕이나 꿀 대신 알룰로스, 스테비아, 아스피탐 등 대체당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 크림, 버터 등과 같은 동물성 지방은 포화 지방산이라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성 지방 섭취는 줄이고 곡물류, 아보카도 등과 같은 식물성 지방을 섭취를 늘려야 하는데 식물성 지방은 혈당 개선뿐만 아니라 심혈관 지방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혈당을 빠르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데요. 그래 위해 채소, 과일, 해조류와 같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흰쌀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찹쌀 대신 맵쌀, 주스 대신 생과일 및 채소 등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시에는 레몬즙 및 식초를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식이 습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물 1.5리터 이상을 섭취해 주시고 식사 시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섭취해 주세요. 그리고 과식은 최대한 삼가주시고 공복 시간을 12시간에서 16시간을 지키시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 등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후 디저트도 줄이면 좋습니다. 또 음식을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피해주세요. 그리고 술은 고열량이고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능한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당뇨 예방을 위한 식단입니다. 흰쌀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곡물류의 잡곡밥, 기름기 적은 살코기 및 등푸른 생선과 두부, 동물성 지방 대신 식물성 지방인 올리브유로 구성되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주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가 있으며 나트륨이 많은 빨간 김치류보다는 간이 세지 않는 피클류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 혈류 및 혈당을 조절하기에 알맞은 식단이죠. 다음으로는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혈당을 최고치로 찍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주시면 하루 안에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일주일에 3, 4회 정도는 1시간당 300칼로리 이상 소비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기 좋은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하교하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해 주시고 또는 걷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 공부나 업무 중에 쉴 때 스쿼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후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일어나서 공부나 업무를 해주시고 그리고 식후 후에 바로 눕거나 앉지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혈당을 잡는 운동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직접 스트레칭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시범을 보이면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화면에도 사진 자료가 나오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스트레칭 시 의자가 필요하니 앉고 계시던 본인의 의자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허벅지 앞 스트레칭입니다. 골반 너비로 서서 앞에 의자를 잡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 발등을 잡아주세요.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당겨주시고 15초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반대편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오른쪽 다리를 앞뒤로 어깨 너비의 2배로 벌려주세요. 뻗은 오른쪽 다리의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왼쪽 다리를 천천히 굽히면서 15초 동안 진행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번째 동작은 스쿼트입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로, 발끝은 15도 바깥으로 향하게 합니다. 고관절과 무릎을 접어 허벅지와 바닥이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12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둥근 운동입니다.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골반 너비로 서주세요. 오른쪽 다리를 길게 뻗어 뒤로 보내주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줍니다. 오른 다리를 뒤로 왔다 갔다 보내주며 엉덩이 자극에 집중합니다. 12번 진행 후 반대편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섯 번째 동작은 종아리 운동입니다.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골반 너비로 선 후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를 12번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 뒤꿈치만 바닥에 붙여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후 허리를 곧게 펴고 상체를 천천히 바깥쪽으로 숙여주세요. 양쪽 다리 각각 15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활동지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적으신 것 같으니 아직 다 못 적으신 분들은 지금 나누어드리는 혈당 관리 3주 실천 기록표를 세우시면서 집에 가서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실천을 돕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것입니다. 3주 동안 매일 실천하면서 꼭 결과를 기록해 보세요. 이제 오늘의 교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당뇨는 20, 30대에 걸리는 병으로 주로 신체활동 부족, 그리고 불균형적이고 서구적인 식습관에 의해 발생하며 만성 시 다른 연령대보다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칼로리, 저혈당, 저지방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강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OS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퀴즈 문제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시간은 8분이고 퀴즈 받으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퀴즈가 끝났습니다. 화면에 정답을 참고하시면서 스스로 채점을 해보시고 나갈 때 저희한테 제출해주세요. 다음 교육은 3주 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아까 나눠드린 3주간 실천 기록표를 작성하면서 모든 실천자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함께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2차 시대는 사전에 섭외한 당뇨병 교육 간호사에게 올바른 자가 혈당 측정 방법을 배우는 실제로 자가 혈당을 측정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이 재밌고 유용하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다음 40대도 흥미로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앞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 오늘 실시한 강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앞에 놓은 특강 유인물도 나가면서 가져가 주세요. 그럼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40대 봬요.